오늘은 창덕궁에 와봤습니다. 이렇게 표를 사서 QR코드 찍으면 열립니다. 그러면 창덕궁 정문, 왼쪽에는 미아보호소가 있고 오래된 죽은 나무도 있네요. 공사가 뭔가 진행 중인가 본데 지도를 좀 봐야 되겠어요. 모르겠다. 예전에 한번 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진선문, 이제 선량함이 진행되는 문이다 라는 뜻이네. 자, 여기 오면 사람들이, 오늘 토요일인데 외국인도 보이고 나이 드신 분도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현재 위치.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규장전, 비공개교육되고 고선원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쭉 타고 들어가면 인정전이 나오고, 그리고 정각해설진, 여기서 오늘 1시 5분에 정각해설을 받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 들어봐야 되겠네. 그 숙장문을 들어가서 오른쪽에 낙선제가 있고 왼쪽에 희정당 대조전이 있고 창경궁 후원 입구가, 후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위로 한참 뭐가 있네. 다 갔다 해야 되나? 오늘 시간 꽤 걸리겠던데. 창덕궁에 대한 설명.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97년 12월 6일 유네스코에 정한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자, 중요한 골자는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 5년 1405년 경복궁의 이궁, 이궁은 이제 궁을 옮긴다는 거죠. 이궁, 아니네, 궁 밖에 마련된 임금의 처소를 이궁이라고 하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건축과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국 대표적인 전통 정원으로 손꼽힌다. 창덕궁 place was allegedly. 돈화문, 보수공사가 있네. 돈화문이면 창덕궁의 정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는구나. 요거 보수공사네. 지금 내가 여기 서서 찍고 있는데 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일로 들어왔어요. 일로 들어와가지고 이따가 설명서 보고 규장각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인정전. 그래서 한참 뒤로도 뭔가 있습니다. 숲에 가려서 그런데 여기 창경궁. 여기 이 후원도 하는 길이구나. 여기서 후원을 들어가서 이렇게 후원을. 오케이. 큰 대나무가 하나 있네요. 지금 안쪽은 같고 소나무야. 소나무 멋지네. 창덕궁 정각해설 시작 장소 진선문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가보면 도남은 보수공사는 데가 보이고, 저건 뭘까요? 뭐 작은 문들이 많네. 이렇게 몰래 담벼 넣고 다녔겠죠? 응? 궁궐에서만 살았겠습니까? 넘어가면 서울 종로인데, 응? 놀 때 천진데, 그죠? 이렇게 여기는 별 게 없었네. 다시 백 빠밤. 진선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로 담 따놓고 많이 그냥 왕자든 공주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정문이라고는 하여튼 인정전 문을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옷을 빌리고, 저 앞에서 해설자를 여기서 모이는 곳이 여기서 1시 5분까지 오라는데 오늘 제대로 해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웅장하죠. 뭐 이 경복궁은 뭔가 좀 느낌이 달라. 뭔가 좀 더 잘 지어진 것 같은. 에? 나무도 참 적절하게 저 기와 뒤로 탁 보이고, 이 각도도 괜찮아. 이게 또 꺾여. 이게 도남은 들어와서 우측 꺾고 또 좌측 꺾고 그러면 또 여기 보이는 게 경복궁 앞에서 일자로 쫙 있는데 그게 좀 너무 좀 획일적이라서. 자, 인정전이네요. 인정전. 자, 인정전까지 올라왔습니다. 황금빛일 것 같은 색깔, 빨간색 같은 갈색. 아마 중국이 쓰지 못하겠겠죠, 이거 색깔이. 비스무리한색으로 이제 순종 때까지 여기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깨끗하네. 임금 용상이라 그러나? 조금 현대식으로, 그죠? 바뀌었네. 여기서 임금님과 신하들이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저기서 앉아서 뭔가를 일을 보는 그런 기억이, 전생에 그런 기억이 나네. 빠밤 홍나입니다. 인장전 옆으로 보면은 저게 뭐지? 하여튼 그 지나가는 길이네. 저도 아마도 저 청와대가 아니고 청와가 임금이 주무신 곳 아닌가. 저기서 나와서 요렇게 통로를 지나서 요걸 여기 인정전으로 딱 어묵으로 딱 가까운 것 같아. 느낌이. 해설사가 어딘지 없어요.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이 선정전이고, 아까 그 청화가 있던 그곳입니다. 선정전. 아마도 임금님 부부가 잠자던 곳이 아닌가. 이랬단 말이야. 선정전은 잘 모르겠네. 어? 여기 있네. 선정전, 인정전은 큰 일을 이제 회의하는 곳이고, 선정전은 좀 작은 일, 고위직들하고만 뭐 일상 업무 보는 것이 선정전이라고 하네요. 짜잘짜잘한 그런 일 회의하는 곳. 큰 회의, 작은 회의, 이런 느낌. 자, 이 선정전을 뒤돌아보면 저렇게 기념품 파는 곳이라고 해요. 기념품.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저기 희정당이네. 희정당은 왕의 거처, 집무실. 거처, 잠자는 곳, 집무실이 다른가? 하여튼 소문당이었는데 연산군 때 희정당으로 바꿨다. 선정전이 종종 국정에 사용되면, 이 희정당도 일 보는 데네. 뭐 일 보는 게 일이 많았나 보네. 자, 희정당. 뭐 여기도 업무 보는 곳이긴 하네. 이곳은 성정각. 뭐 육각 누각이라면 합니다. 성정각이니까 누각이란 말이죠. 여기가 성정각입니다. 지금 뭐지? 보충전?
그냥 뭐인가? 여기 뭐 이렇게 물각이니까 쉬는 곳인가? 여기 뭘까? 옛날에 사람이 살았을까? 부엌인가? 부엌이었을까? 모르겠네. 성정각 낙선제입니다. 이게 낙선제인데, 낙선제가 뭐 사랑채랍니다. 손님 오면 맞이하는 곳. 낙선제가 그런 뜻이구나.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오늘 좀 열받았습니다. 여기 올라갔다가 아니 후원도 아니고 후원 못 들어가게 해요. 물어봤더니 여기 시간이 정해져 있네. 들어가는 시간이 후원이. 우리는 1시였답니다. 1시 5분 전에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 안쪽에 인정전 앞에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또 해서 거기 기다렸다가 답답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1시에 여기 입장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황당하네요. 처음 오신 분들은 헷갈리겠다.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면 외국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 조금 큰 소리 냈더니 2시에 들여다 보내준다고 하네요. 또 우리 30분 더 기다렸다 가야 됩니다. 이런 이상한 저 건물이 뭐지? 아, 저기가 성정각이구나. 육각형으로 됐다서 말이야. 육각형이 됐네. 오이 못치다. 저기 못치네요. 여기 성정각. 누가 그러면 누가? 낙선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과거 보는 사람이 1박 2박 먹는 그런 곳처럼 느껴지네요. 조금 규모는 궁궐보다는 작게 느껴지네. 손님이 오는 사랑채랍니다. 낙선제란 사랑채. 딱 그냥 잠만 딱 잘 그 크긴 해. 여기 조금 크긴 하네. 뭐 한 명이 먹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요 가운데 여기 또 이렇게 벽을 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네. 2개로 썼었거든 해보니까. 그 뭐 어디 절에 갔을 때 절방하고 비슷하네 느낌이. 절방. 절에서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 쓰는 절방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사랑채니까 궁궐도 뭐 사랑채는 이 정도 레벨이네. 조금 작다 이런 느낌이 되긴 하네. 옛날 사람들이 작았나? 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작지? 작았나봐. 이게 문이 이렇게. 나도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기가 보겠나 보네. 여기 뭐였을까? 불 때는 무슨 보고는 아닌데.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 부엌이 안 보이는데? 여기 좀 낡았다, 그지? 절방 같지 않아? 옛날 절에 갔을 때 고시공부 아예 불 때인데 여기 있네. 근데 불만 뗐네. 그지? 그지? 뭐 밥에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불만 뗐네 그냥. 근데 아까 진짜 부엌이 없더라. 우리 못 찾았나? 그 말이네. 그래, 여름에 쓰는 방, 겨울에 쓰는 방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야, 이거 뭐라 베란다? 이거 부자, 그물에 뭐 있다는 옛날에. 어? 아, 이런 데 아궁이가 있네. 아궁이잖아. 그런데, 근데, 불만 뗐을까? 밥솥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솥 그런 거 없잖아. 여기는 밥하고 관계없이, 밥은 저기서 해가지고, 와서 먹거나 이랬겠다 보니까. 그 뭐, 우리의 상상이지만, 대충 그렇다 이런, 근데, 부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굶어 죽었나, 그러면 여기? 그래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밥을 군민들이 갖다 날았을 일은 없고, 그지? 아마 저기 가서 먹지 않았을까. 부엌에. 근데 부엌도 없는데. 나 그런 게 궁금해. 그런 걸 해설사한테 물어봐야 돼. 그지? 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와가지고 그러면 다 밥 싸왔습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먹었습니까? 이렇게. 안에 식당 음식하는 데가 있대. 우물이 있는데, 뭐야, 이거?
아, 물 있다. 오. 지금 바닥 지금 물입니다, 물. 살짝 뜰고. 돌 같은 거 뜰때면 물이, 이거 시떨 때문에. 대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희정각이라 돼. 이제는 희정당이네. 대조전. 아, 우리 왔던 데 아니었어? 주말에 사람 별로 없다. 추워서 그랬나? 현석식이랑 나가. 이거 공사 진행 중이네. 사진으로 만족하자. 여기가 무슨 당이야 이거? 정당, 뭔 정, 현자도 아니고 열자도 아니고. 이건 뭐 하는 데지? 여기도 업무 보는 데인가? 일단 들어가지 못하니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뭐도 여기도 뭐 손님 맞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런 데네. 드디어 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후원으로 들어와도 줄 서서 들어오네.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시간대에 맞춰서 들어와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는데 섬처럼. 이게 뭐지? 자, 여러분께서 지금 오신 곳은요, 포원 안에서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고 자주 기록이 되어 있었던 부용지 일대에 오셨는데, 부용의 의미는 연꽃이 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 부자에다 연꽃 용자를 쓴 한자를 쓰고요, 연못 지자를 써가지고 가두어진 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여가지고 연못을 뜻하는 것인데, 이 부용지의 바깥 틀을 보시게 되면 네모지게 생겼고 가운데는 동그란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원 지방설을 도입한 것입니다. 하늘은 둥글게 생기고 땅은 네모지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옛날 선조들이 아주 재미난 발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가운데 있는 작은 동그란 섬 안에는 신선 세계에만 산다는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아서 각자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실 수 있는 무릉도원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러한 신선 사상은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왼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시게 되면 여기에 연이어져 있는 정자는 지붕이 동서남북으로 전혀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한자의 열십자를 지붕 위에다 얹어 놓은 듯하고 바닥으로는 버그마자를 이루게 해서 멀리서 바라보았더니 마치 거대한 연꽃이 표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용정이라고 하였는데, 이 부용정의 사면 중에서 한쪽 면이 누마루처럼 튀어나와 있고 두 다리를 시원하게 물속에 푹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너무 무더울 때는 임금님을 이곳으로 모셔서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 너무 덥고 무료할 때에는 재미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낚싯대를 들여서 물고기를 잡았다가 방생하는 놀이를 즐기신 곳이 바로 이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시선을 오른편 저 멀리 올려다 보시게 되면 2층 건물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옛날 사람들은 1층을 각, 2층은 누라고 하는데, 이 누각 중에서 1층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규장각입니다. 1776년 정조는 왕의 즉위식에 오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해놓은 것이 바로 선왕들을 기리기 위한 규장각을 짓겠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300년 전에 세조 임금님이 역대 임금님들의 어제 어필을 보관하는 작은 서거로서 사용되었던 규장각에서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대 숙종 황제 때에는요, 이 종친의 업무를 도맡아보는 종부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제 어필을 보관하면서 종친의 업무를 관리하는 이 규장각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그때 당시 규장각의
현액을 걸겠다고 하셨을 때는 이 숙종께서 직접 친히 쓰신 어필을 현액으로 만들어서 걸어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규장각을 설치하고 거기에는 더 확장된 이러한 그 개혁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개혁 정치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문예부용이었어요. 그래서 학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자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양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근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일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의 규장각 관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서 하는 학자들을 많이 발탁하게 되었는데, 이 한 부서에만 1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는 업무 양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 하나만 규장각이 있는 것으로는 안팎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1781년에는 권례각사라고 하는 곳에다가 규장각을 하나 더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가 국사 시간에 규장각을 배웠을 땐 여기 있는 이 건물 하나만 교육을 배웠는데, 제가 입사해서 보니까 규장각이 2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권례각사에다가 규장각을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는 내각과 그 다음에 이문원, 그 다음에 검서청이라고 하는 건물을 부속 건물로 설치를 하여 가지고 확장을 시키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똑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7세 이전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을 해서 유탁교육을 시켰고 40세가 되면 졸업을 했다고 하니까 쉽게 졸업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시켜주니까 너무나 좋다라고 하시지만, 저처럼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담벼락에다가 날짜만 세는 것을 주특기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40세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국가의 임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겠고요. 10차례에 걸쳐서 142명의 똑똑한 인재들에게 양성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인재로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정약용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많은 책들을 또 보관할 수 있도록 수장고를 또 많이 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발행한 간행물만 이제 서고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외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똑똑한 검서청의 검소관원들을 몇 명을 해외로 파견 근무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절강성에 있는 유리창이라고 하는 고문서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책들을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쥐어주고 그쪽 가서 이 책들을 다 사들이라고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외서가 한 권당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은 한 장 정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시가로는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비싼 책들이었다고 하지만, 첫 번째는 한 1000권 정도를 찾아내어 가지고 그것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4,000권, 3,000권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내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검서라는 의미가 책을 점검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위탁해서 보냈던 것이라서 이 사람들이 신간 책들을 또 보기도 하였는데, 거기에서 아주 신기한 책들이라든지 내용들이 새롭다 하면은 그것들을 또 다 사들여 가지고 보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나중에는 목차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1781년에 차근차근히 이 목차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규장 총목이라고 하고요. 규장 총목에는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책의 부류를 만들어라 해서 책의 부류를 만든 것이 600여 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다시 권수로 차례대로 목차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이 3만여 권 이상의 외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는 일반 서고에다 둔 것이 아니라 서고에도 이름을 두어가지고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아주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엄청나게 긴 그러한 그 늘어선 건물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유와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유의 의미는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2층 건물로 독특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고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었어요. 열고의 의미는 옛날의 지혜로움을 열어서 펼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고문서를 이제 보관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 2개의 이 수장고는 20세기 초반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었다가 중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서 건물이 사라지고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많은 책들을 계속 수장을 하셨기 때문에 12만 권 이상의 책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정조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기능은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일반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열람실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 책들은 나중에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되면서 나중에 괴짝에 당겨져 가지고 많은 곳으로 이리저리 옮기게 되었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대부분 소실된 것이 없었고요. 오늘날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층 건물은 열람실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라서 규장각에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부속 건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필요한 밑에서 연구를 하고 학자들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면은 그 책들이 2층으로 옮겨져 가지고 보관이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편에 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주함루라고 2층에 걸려져 있는데 여기 있는 필체는 정조의 친필이라 그 어리더 빛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우주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주의 공간이 무한대인 것만큼이나 지식 또한 끊임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다 결부시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신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특별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자만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조는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학문과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어서 임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90도 이상 숙여서 들어오게끔 문을 낮추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가운데 커다란 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드나드셨던 문일 텐데 여러분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백성이에요. 백성이 없으면 임금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어수문이라고 내렸는데 수어 직에서 빌어온 말로서 물고기는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임금 또한 백성과 대신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책을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책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책이라도 다 늘러보고 곰팡이가 쓸고 조물 먹게 되면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검서청의 검서관원 중에서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명문가의 출신, 서울 출신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서울 출신들은 과거에 임하지도 못하게끔 출신을 못하게 서울 금고법이라고 해서 요청직에 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똑똑한 인재는 이러한 출신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서울 금고법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통칭유능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 해가 돼야지만 거의 이것이 성사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성사시킨 것이 바로 그의 손자인 정조가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 금고법을 폐지하고 통칭유능제를 이제 발표한 것을 이제 올렸을 때 대표적인 것을 검서청의 검서관원들은 명문가의 서울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탁해야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발탁된 사람들이 유독봉, 그 다음에 이덕무, 그 다음에 박재가, 서우수 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이덕무는 책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자기 집의 이름을 구서제라고 짓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터제자를 쓴 것이고, 구서라는 의미는 9가지 책에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책을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책을 관리하는 방법, 책을 그 다음에 빌리는 것, 그 다음에 책을 보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독서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간서라고 해요. 책을 그냥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볼간자를 써서 간서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독서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내는 것을 독서라고 하였고, 정조가 가장 좋아했던 독서법은 초서라는 것이었는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내고 그것을 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교서를 할 수가 있는데, 책을 보고 나서 문장이 이상한다든지 아니면 오탈자가 있는 것을 가려내어 가지고 책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서라고 합니다. 저서를 하고 나면은 책을 그만큼 많이 봤다라는 것인데, 책을 다 사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동무는 주변에 있는 돈이 많은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서 보기도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을 차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갖추게 되면은 책에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하나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장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서까지 다 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을 잘 보관해서 벌레가 꼬이지 않게 해야 된다 해서 또는 폭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서양학은 책 자체가 향기로운 필체의 느낌이 많이 다른데 학자분들이 얘기하시기에는 정조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인 필체다. 그 다음에 영조 같은 경우에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고 꼼꼼한 필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인 필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나중에 사진 찍어 두셨다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서 계시는 마당은 춘당대인데요. 춘마다 인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재들을 임금님이 직접 칠림에다가 서수 인원 몇 명만 여기에 불러들여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당이 작지만 아주 중요한 곳이고 여기에서 치러진 시험은 춘당대 이름 플러스 시험 숫자를 붙여서 춘당대시라고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인재에 그 힘이 필요하시다, 기운을 갖고 싶다 하시면 발로 쭉쭉쭉 뽑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승진도는 중요한 시험 때 기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동합니다. 네, 그리고요, 원래는 여기 밑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탈 것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이게 높아진 건데 이 밑으로 계단이 5개가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문이 그렇게 작은 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문의 이름은 상형 문자처럼 생겼죠. 옛날 이제 고체라서. 근데 아니 불자예요. 늙을 노자예요. 문문자예요. 불로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새해를 맞이하실 때 창덕궁에 오셔서 좋은 문을 몇 개 통과하시면 그냥 끝이 나요. 먼 데까지 소원 성취하러 가실 게 없는 게 불로문을 늙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늙지 않는 것은 사실상은 불로장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의 그 영원함을 이제 뜻하기 위해서 불로문인데 여기 있는 것이 진품이에요. 다른 데 가시면은 다른 데 보신 거 다 가품이에요. 여기 있는 것을 모방한 것인데 경복궁 여기 가시게 되면 5번 출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경찰청 있죠. 경찰청 뒤쪽에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 안에도 있어요. 모두 가짜예요. 여기 있는 것만 진품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통과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영원히 행복해지는 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길장자 즐거울 낙서 장락문이 있는데 거기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복문이라고 해서 만 가지의 복을 가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것도 창덕궁에 있어요. 그 3개만 통과하면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이죠. 건강과 그 다음에 행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복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새해에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그 문을 다 통과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무병장수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세요. 네. 여기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뭐 저렇게 가는 거 아니야? 들어갔다 나가는 거랍니다. 하나는 11월달 중순에 절정의 단풍, 하나는 2월 말에 설경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렇게 10월 말에 비가 자작하게 내리게 되면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오전 아침에는 가끔 가다가 운 좋게 물안개처럼 피어올라서 이렇게 몽환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장소인데 가을철 11월 중순이 되면 단풍이 익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붉고 노랗게, 네,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근데 올해는 여름이 너무 심하게 내려가지고 수목들 몇십 그루가 다 쓰러져. 독특한 정자네. 존덕정, 정조의 교시. 존덕정. 자, 마지막 이름이 영 뭐라고? 자, 여러분 오시면 어디든지 걸쳐 앉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나무 쪽에 걸터 앉으시고 돌에 앉으시면 굉장히 추우니까 나무 쪽으로 최대한 앉으세요. 네. 양쪽으로 나누어서 앉으실 수 있습니다. 옛날 문이 저렇게 돼 있다, 그지? 저쪽 멀리도 앉으실 수 있고 오른편에도 앉으실 수 있어요. 선양 네. 이름이? 거기 문턱에 걸터 앉으실 수 있어요. 문턱에. 네. 그래서는 대표적으로 전시장, 공연장 이런 데는 연경 극장이라는 곳을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1827년쯤 23대 순조 임금님의 아드님 효명세자가 효심이 아주 지극한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효심을 다하고자 아버지의 존호 장소로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순조 아버지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어른을 모두 공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할머니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는 이곳에 모여. 자,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우, 너무 춥네. 사람 추우니까.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 입 돌고 지금 손 시려가지고. 자, 아까 왔던 돌아가는 길. 아이고, 오늘 해설 드는데 2시에서 들어가서 해설 들으면서 했는데 1시간 딱 걸리네. 지금 딱 3시입니다. 1시간 딱 걸리네. 아이고, 돌아가는 길도 좋네. 지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없네. 추워서 그런가 봐요. 이게 무슨 뭐가 있지? 여기도 뭔가 있는데 왜 막았을까? 자, 오늘 창덕궁 돌아서 창덕궁 후원 해설을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아유, 해설이 확실히 들으니까 훨씬 좋고 재밌네요. 다 넣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좀 잘랐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오늘 창덕궁 관람 다 마무리. 자, 저기 또 한 그룹이 또 올라오네요. 여기는 시간별로 해설사를 동반해서 그렇게 그룹으로 이동하는 걸로 바뀌었네. 옛날에 막 들어왔는데 좀 조직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짜잔. 너무 추워서 급히 한 잔으로 몸을 녹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